자, 이번 코너는 가칭 이말올, 이거를 말아 올려? 이런 표현인데요. 알파프로 투자 전략 정태근 팀장과 함께 이야기 좀 나눠볼까요? 어서 오십시오. 네, 반갑습니다. 네. 실제 이제 시장이 빨리빨리 변하니까 뭐 저희가 좀 이제 응대를 조금 능동적으로 하고자 코너를 정했고요. 낙폭 과대주 포착 이런 거잖아요. 몇 가지 좀 볼까요? 신성통상? 네. 먼저 볼까요? 그 첫 번째 하락 기업은 이제 신성통상이고요. 네. 그리고 제 화살표 점수는 일단 8점인데 8점. 네, 이걸 준비하다 보니까 의외로 이제 점수 주는 거에 난관이 좀 봉착을 하더라고요. 이거 도대체 몇 점을 줘야 되나 이런 고민을 하게 되는데 참고용이니까 그러니까 확률적으로 이제 낙폭이 기형적으로 좀 과대했다. 그래서 반등의 소지가 높다. 이걸 이제 점수로 화살표 점수로 나타내는데 1점부터 10점까지 8점이면은 상당히 가능성이 높은. 네. 신성통상. 그렇죠. 신성통상도 얘기들 많이 들었던 것 같은데. 네. 일단은 아시겠지만 그 탑10이라는 브랜드를 현재 보유를 하고 있고요. 보유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, 그 최근에 그 날짜를 보게 되면은 7월 19일 날 이제 7% 넘게 상승이 나왔었다가 이제 이틀 정도 조정을 받고 오늘 일단 추가하락이 좀 제한되는 모습이 나려고 하고 있는 상황인데, 일단 지금 그 시장 영향이라 하게 되면은 조금 너무 단순한 이유 같고 좀 디테일하게 들어가 보게 되면 지금 지난주 주 후반 같은 경우에 그 상승 종목수하고 하락 종목수를 보게 되면 하락 종목수가 좀 우위를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. 근데 이 부분이 어찌 보면 중소형주였던 투자 심리와 연결이 되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. 그리고 지난주 같은 경우에 또 코스닥 금요일 같은 경우 또 코스닥이 좀 약세를 보였었는데 아마 그런 부분들 좀 영향을 받게 되면서 뭐 결국 말씀드리고 싶은 건 투심 악화 영향, 요게 좀 낙폭을 좀 키운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5일선을 충분히 지지를 받을 수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현상이 나왔다라는 건 일단 종목 자체의 어떤 문제보다는 좀 시장의 영향, 그리고 좀 전에 말씀드린 투자 심리의 영향, 이런 부분이 있다고 좀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. 그런데 그래도 이 종목을 그래도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연유는 일단 결국 소비와 좀 연결이 되는 것 같습니다. 최근에 그 엔터주 같은 경우 좋게 보고 있는 부분들이 절대 소비에 대한 얘기를 많이 말씀드렸는데, 그러니까 소비 양극화에 대한 부분들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. 최근에 물가 계속 가파르게 올라가다 보니까 소비 양극화. 고가 제품이 많이 팔리고 또 상대적으로 저가 제품이 많이 팔리는 그런 현상이 좀 나타나고 있는데, 신성통상 같은 경우는 서두에 좀 말씀드렸듯이 그 에스페이 브랜드, 직명의류 브랜드인 탑10을 현재 운영을 하고 있는데 6월 달에 뭐 판매가 상당히 많이 됐더라고요. 이거와 비슷한 A 세컨즈도 마찬가지고요. 그렇기 때문에 일단 그런 부분들 좀 보게 된다라면은 좀 투심만 좀 안정을 좀 찾게 된다라면은, 그러니까 하락 종목수 우위 현상만 좀 해소가 되게 된다라면은 신성통상이 다시 한번 반등 시도를 하지 않을까. 그리고 반등 시도를 하게 되면서 방금 말씀드린 그 의료 매출 증가 이런 부분 좀 부각되지 않을까라는 판단에 뭐 첫 번째 하락 기업은 신성통상으로 좀 준비를 했고요. 그리고 이제 보유자분께서는 일단 홀딩 하셔도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, 그리고 신규 매수 같은 경우는 이제 3,000원 이하 분할 매수 좀 말씀드렸는데 뭐 오늘 충분히 그 가격은 주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신성통상을 연초에 참 많이들 얘기를 하시더라고요. 브랜드. 그래서 판매가 좋다고. 근데 실적이 어디서 기스가 이렇게 뭐 약간 어그러진 것 같은데 실적이 한번 그래갖고 주가가 곤두박질을 쳐가지고 너무 많이 떨어졌다 싶은데 오히려 낙폭 과대주로 반등의 가능성을 좀 높게 보시는 화살표 점수 8점. 신성통상 먼저 들어봤고, 두 번째 기업. 두 번째 하락 기업은 일동제약입니다. 일동제약. 화살표 점수를 저는 빵점으로 줬는데 아마 일동제약에서 보실지 모르겠지만 상당히 섭섭해하실 것 같아요. 그렇죠. 보유하신 분들은 그렇겠네요. 그리고 지금 이제 오늘도 장 초반이지만 8% 넘게 하락을 하고 있는데, 이게 아시겠지만은 승인 보류가 됐습니다. 이거 시오누기 제약과 코로나 맞습니다. 치료제인가요? 네, 치료제 조코바. 요거에 대한 어떤 승인 보류가 나버렸는데, 그러니까 임상 유효성 데이터 불충분 요 부분인데, 요거는 무슨 얘기냐면은 그 우리가 임상을 진행하게 되면 통계적 유의성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. 그러니까 이 약효에 대한 부분들이 큰 변수 없이 예상했던 범위 내에서 치료 효과가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나타낸 수치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, 여기에 대한 변동성이 크게 되면은 이게 약에 대한 어떤 그 신빙성이라 될까요? 이런 부분들이 신뢰라 될까요? 이런 부분들이 많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. 그런데 여기서 어쨌든
불충분하다라는 거 어찌 보면 삼성도 좀 제가 볼 땐 쉽지 않을 것 같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. 물론 임상적 유의성, 뭐 효과에 대한 부분은 확인이 되겠지만 결국 중요한 것은 통계적 유의성. 근데 이 통계적 유의성 확보가 되지 않은 상황 속에서 출시가 되면은 처방으로 하기가 쉽지가 않은 상황입니다. 이 처방을 했을 때 그 부담을 의사라든지 이런 그 약을 판매하는 이 사람들이 부담할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런 그 통계적인 유의성 확보라는 신뢰가 말 그대로 확보가 되지 않은 상황들 속에서는 처방하기가 상당히 힘듭니다.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런 부분들이 주가 좀 발목을 잡을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고요. 그리고 이게 저는 개인적으로 백신이라든지 치료제 같은 게 좀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들이 효과가 없는 것보다 부작용이 전 더 위험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차라리 부작용이 있는 것보다는 뒤집어 보게 되면 약효가 없는 게 전 더 낫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. 그런데 이 부분이 물론 뭐 일동제약과 시오노기 제약의 조코바이오에 있었던 것은 아니지만 그 동물 임상에서 기형아 부작용이라는 이슈가 있었거든요. 근데 물론 이게 예전에 화이자 같은 경우는 팍스로비드를 출시할 때 여기에 부작용적인 얘기가 물론 있었습니다. 그래서 그런 사례를 보게 된다라면은 물론 이 일동제약 같은 경우도 이 부작용에 대한 부분 좀 보완을 하게 되고 좀 낮은 문제라고 좀 볼 수가 있겠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저 개인적으로는 부작용은 상당히 안 좋게 보는 시선이 있습니다. 그리고 판단이 있고요. 그러다 보니까 아마 삼상 데이터를 보고 좀 판단하자는 얘기가 있는데 그래서 아마 삼상도 저는 개인적으로 좀 쉽지 않을 것 같다. 그리고 이게 뭐 기침이라든지 인후통 증상 개선 효과는 있다라고 확인이 됐습니다. 확인이 됐지만 네. 중요한 건 어떤 내용인지 저도 못 봤어요. 못 본 건 죄송한데 이게 찾기가 좀 힘들더라고요. 저도 최종 목표 효과가 어떤 건지 저도 궁금한데 이게 접근하기에 조금 제한이 있다 보니까 그 부분은 확인을 못 했는데 어쨌든 최종 목표에 도달하지 못했다라는 것들을 보게 되면 아마 이상뿐만 아니라 삼상도 좀 쉽지 않을 것 같다라는 판단을 하다 보니까 네. 일동제약 같은 경우 조금 박한 점수를 줬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요. 자, 지금 속보 하나 들어왔는데 코로나 주말 신규 확진은 35,883명. 지난주보다는 9,600여 명이 더 증가를 했는데 제가 지금 눈에 띄는 거는 위중증 환자가 144명이에요. 네네. 이 수치가 왜 이렇게 올라갔지? 이걸 좀 봐야 되겠네. 지금 70명 대 80명대에서 지금 140명 그리고 지난주 금요일 같은 경우 160명까지 늘어났거든요. 네. 그 확진자 수가 일단은 지난주에 그러니까 이게 확진됐다고 해서 바로 위중증으로 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? 그래서 지난주에 6만 명, 7만 명 발생이 될 당시에 그분들이 시간이 지나게 되면서 경증에서 중증으로 넘어가신 분도 분명히 좀 있을 겁니다. 그리고 또 중요한 건 이제 이 상황에서 지금 또 오늘 또 3만 명 이상 늘어난데 이 3만 5천 명으로 줄어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위중증 환자가 늘어나게 된다라면은 그때는 좀 문제가 심각하다 좀 보시고 어쨌든 지난주 더블 이상 신규 확진자가 더블 이상 늘어간 것에 대한 영향이 시간차를 두고 현재 반영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리고 싶네요. 네, 저 데이터를 지금 보여드린 이유는 일동제약을 하면서 일단 제약주들을 언젠가는 또 터닝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일단은 현재로서는 일동제약은 점수를 주지 않고 관심 두시는 제외해서 좀 범위를 제외하자. 자, 그리고 또 기업 있죠. 코롱글로벌. 네네. 코롱글로벌이 이제 세 번째 하락한 기업인데요. 이건 하락 기업이라기보다는 가격 조정이라고 표현한 게 좀 맞을 것 같은데 근데 고점 대비해서 한 25% 정도 하락이 나온 상황입니다. 그래서 아마 21,000원대 접근하신 분들, 22,000원에 접근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이 낙폭이 상당히 좀 크게 느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좀 선정을 해봤고요. 그래서 화살표 점수 같은 경우에 전 이게 왜 이렇게 어려운지 모르겠어요. 이건 일단 너무 6점, 신경 쓰지 말고 일단 6점으로 일단은 선정을 허리 했는데 위냐 허리 아래냐, 그러니까 5점 기준으로 해서. 그래서 일단은 제가 말씀드릴 때 5점 이상이면 좋은 거고 5점 이하면 안 좋은 거다 이렇게 좀 판단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. 5점일 때는 애매하다 이렇게 하고 극단적으로 아까 제로 빵점을 줄 경우에는 좀 피하시는 게 좋다. 제가 너무 확고하기 때문에 그런 게 좋아요. 그래서 일단은 5점 이렇게 애매하게는 안 드리겠습니다. 안 드리고 도안이 모식으로 좋다 안 좋다 이거 확실하게 말씀드릴게요. 그래서 고점 대비 25% 하락을 했습니다. 일단 인적 분할 이슈가 있었죠. 인적 분할 이슈가 있었는데 아마 코롱 글로벌이 그런 게 좀 있는 것 같아요. 그 물적 분할에 대한 좀 안 좋은 인식이 좀 있다 보니까 제가 볼 때 인적 분할 방식을 선택을 했고 그리고 인적 분할 방식을 선택을 하다 보니까 주가가 좋게 좀 반응을 한 것 같아요. 그래서 이게 단기가 좀 많이 올라서 큰 조정이 나오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슈가 아직 끝나지 않았다라는 판단을 해보게 된다라면은 저는 좋은 점수 다시 반등이 나온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. 오케이. 하나만 빠르게 더 볼까요? 네네. 네, 어떤 거죠?
네오위즈입니다. 마지막은. 네오위즈도 주가가 금요일날 좀 급락했네요. 네네. 9월달 8% 넘게 좀 하락이 나왔는데요. 네. 화살표 점수는 일단은 또 6점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8점보다 낮긴 하지만 그래도 좋은 거다라고 좀 이해를 해주시고요. 일단 네오위즈 같은 경우는 뭐 충분히 조정은 금요일에 나올 수 있는 자리라고 좀 봅니다. 그 전날 흐름을 보게 되면. 그런데 지난주 금요일날 모바일 게임 섹터가 좀 많이 빠졌어요.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업종 영향을 좀 받은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, 이 최근에 네오위즈 같은 경우 다른 게임주 대비해서는 추세가 상당히 괜찮습니다. 화면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담은 7월 달부터 보더라도 꾸준히 우상향이 있었거든요. 그리고 그 전을 보더라도 5월 달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꾸준히 우상향이 있었는데 그런 측면에서 좀 보게 된다라면은 지난주 금요일날 조정 같은 경우 저 개인적으로는 좀 과도했다. 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. 종목 자체의 문제라기보다는 업종에 대한 영향을 좀 받았다고 좀 판단이 되고요. 그래서 네오위즈 같은 경우도 신성통상처럼 좀 시장이 그러니까 종목별 등락현을 봤을 때 하락 종목수 우위 현상이 좀 해소가 되게 되면은 저는 좀 안정을 좀 찾지 않을까라는 좀 판단이 들고요. 그러다 보니까 네오위즈 같은 경우 좀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저는 이 하반기 그러니까 투자 심리가 안정을 찾게 된다라면은 이제 하반기 모멘텀이 다시 부각이 되게 되면서 또 상승으로 전환되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리면서 신규 매수는 26,000원 이하에서는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좋습니다. 자, 오늘 4개 정도의 종목, 기업을 빠르게 지금 봤는데 일단 주가가 좀 거칠게 하락했던 기업 중에서 가능성 있는 기업을 찾아본 거죠. 자, 이런 개념도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. 오늘 또 고생하셨고요. 말씀 또 빨리 하시느라고 수고해 주셨는데 알파프로 투자전략 정태근 팀장이었습니다.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